안녕하세요. 여행제 식탁의 김진영입니다. 이번에 그 사과 먹으러 아오모리에 다녀왔습니다. 여기가 평일에 3박 4일 일정 짜기가 좀 애매해갖고 한해다 경유로 해서 다녀왔고요. 다녀와서 보니까 항공권이 더 싸졌더라고요. 저는 대략 왔다 갔다 비용이 한 58만 원 정도 든 것 같은데, 왕복권 보니까는, 많이 싸졌습니다. 아무튼, 여기 같은 경우에 다녀와서 보니까는 하코다테가는 홋카이도 하코다테하고 묶어서 다녀와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쪽이 항공권이 싸니까는 하코다테가는 그 삿포로 그 치토세 공항에서 내려서 하코다테 가는 시간이 한 네다섯 시간 걸리거든요. 그거 감안한다고 하면 두세 시간이면은 신칸센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득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오모리 하코다테 묶어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를 왜 가게 됐냐면은 한 16년 전에 기적의 사과라는 그 책을 보게 됐고, 뭐 무투여 무농약의 사과를 오랫동안 재배했던 양반이 재배한 사과 맛도 궁금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파란색 사과라고 알고 있던 아오리는 원래 빨간 사과거든요. 근데 우리는 파란색 사과로 먹고 다녔는데 그 진짜 익었던 맛이 궁금해서 갔었죠. 근데 결국 아오리는 먹지 못하고 왔지만은 아오모리 현에서 3박 4일 동안에 뭐 참치 먹으러 다녔던 이야기, 시내 구경 이야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아무튼 아오모리 현 여행 시작합니다. 아침 10시쯤 도착해서 하네다에서 뭐 짐 붙이고 뭐 하니까는 한 점심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타려고 하면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라멘을 선택했죠. 홋카이도 라멘이고 그 돈코츠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는 딱 맞더라고요. 저는 돈코츠 계열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라멘을 먹고도 뭐 어영부영 버티다가 아오모리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공항 내릴쯤 되니까는 사이가는 주변이 다 흰 눈이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눈이 온 듯 해갖고 하루는 렌트카를 빌리기로 해갖고 걱정이 좀 됐는데 그거는 기우였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에서 아오모리 시내까지는 비용은 버스가 있고 860엔이 걸리고요. 시간은 한 20분, 25분 걸리더라고요. 되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숙소를 갖고 숙소에서 완전 방에 좀 기본적인 세팅을 하는데 뭐냐면은 저는 구글 TV를 갖고 다니거든요. 되게 간단한데 한 8만 원 주고 샀는데 쿠팡에서 이거 있으면은 와이파이만 연결하면은 바로 집에서 있듯이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내 계정으로 TV로 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되게 편합니다. 뭐 국내 그 TV나 이건 안 되는데 뭐 넷플릭스하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만 되더라도 뭐 저녁 시간이 그렇게 덜 심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뭐 국내가 됐든 아니면 국외가 됐든 뭐 이거는 꼭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런 거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기본 세팅을 끝내고 이제 시내 구경, 그러니까 역 주변으로 나갔습니다. 그 주변에 별거리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 주변으로 갔습니다. 식당 앞에 로케동을 먹을 수 있는 어시장이 있고 조금 더 가니까는 뭐 지하에 또 새벽 시장이 아침 시장이 또 있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생선하고 건어물 파는 식당도 그 상가도 있고 그러면서 저 앞에 그 식당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명하더라고. 근데 늦으면 여기는 문을 닫아요. 그래서 일정상 여기는 한 번도 먹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왔습니다. 그 시장에서 바로 나오면요. 아오모리 역이 나오고 아오모리 역에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면은 그 내부타 박물관하고 그 다음에 에이팩토리라고 사과 관련된 상품을 파는 상점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뭐 연락선을 뭐 박물관처럼 만들어 놓은 뭐 큰 배도 있는데 내부타 박물관하고 큰 배는 패스하고 원래 목적인 그 A 팩토리만 구경하고 뭐 여기서 뭐 맛도 보고 상품 사고 나왔습니다. 사과와 관련된 모든 상품이 여기 안에 다 모여 있고요. 뭐 기념품부터 해서 먹거리까지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여기는 사과 관련된 모든 상품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사과 즉석에서 만드는 뭐 사과 파이, 뭐 사과 도너츠, 음료, 기념품, 그리고 원래 사이다의 본뜻인 사이다 사과로 만든 양조장도 같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본 뭐 여기 아오모리 현지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중국인들이 좀 많았으면 중국인지 대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중국말, 그러니까 중국 쪽 말이 되게 많이 들렸고, 한국말이 들리나 했더니만 한국말은 많이 없더라고요.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못 들었고, 뭐 여기 뭐 옷도 팔고 뭐 그렇습니다. 뭐 빵도 있고 파이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뭐 열쇠고리도 있고 키링도 있고 사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과 같은 경우에는 낮게 구매도 가능해 갖고, 보통 그 일반 그 노점상에서는 뭐 봉지로 파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 꿀 같은 경우도 있고, 옆에 같은 경우 꿀에다가 그 견과류를 담아 놓은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뭐 기념품, 뭐 사과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아오모리현에서 생산한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꿀을 사올까 하다가 말았는데 약간 좀 후회가 되네요. 와보니까 좀 후회가 됩니다. 아무튼 뭐 파이서부터 해갖고, 여기 같은 게 파이 뭐 케이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는 이제 낱개로 살 수 있는 것들, 뭐 모든 사과 종류는 다, 그러니까 아오모리에서 생산되는 사과는 한 100종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게 다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낱개로 구매할 수 있고, 보통 크기나 아니면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저기 막 가격 차이가 있는데, 굳이 큰 걸 고를 필요는 없어요. 먹기 적당한 거 고르시면 되는 거고,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골랐습니다. 빨간색 사과 하나하고 그 다음 노란색 그 사과, 그 금성이라고 하는 저거, 아니 여기 앞에 보이는 요 사과 하나, 두 가지를 골랐어요. 근데 노란 사과 요게 진짜 맛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사이를 돌아다니니까 어디 사과가 조금 더 저렴하고 뭐 그런 건 없더라고요. 가격은 다 비슷하니까는 보일 때 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맛보면 좋은 게 여기 젤라또입니다. 젤라또, 사과로 만든 젤라또인데요. 홍옥은 소르베스타, 그러니까 유지방이 없이 과즙으로 만든 아이스크림 스타일이고, 후지 같은 경우에는 젤라또 스타일로 만들어 갖고 두 가지를 섞게 되면은 하나의 새로운 맛이 좀 탄생을 하더라고. 왜냐면은 홍어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크림 맛이 부족하고, 후지 같은 경우에는 사과 향이 부족한데, 두 개를 이렇게 섞어서 먹으니까는 제대로 사과 맛이 나더라고요. 사과 아이스크림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은 저는 후지를 선택할 것 같고, 둘이 갔다고 하면 하나, 셋이 가도 하나, 그 다음에 넷이 갔다고 하면 두 개 정도 선택을 해갖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보다도 맛보면 좋은 게 여기 사과거든요. 사과가 제각각인 것 같은데 품종이 다 달라요. 다르고, 어떤 건 섞여 있고 어떤 거는 뭐 품종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자로는 천년, 그 일본어는 치유키라는 품종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구운 도넛도 있고 하는데, 뭐 햄버거도 있고 하는데, 사과 구운 햄버거라고 하는데, 파인애플도 구운 거 싫어하는 제가 사과 구운 거 먹을 생각은 전혀 안 들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보니까 구운 도넛도 여기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산대도 있고, 그 다음에 셀프 계산대도 있습니다. 뭐 키캣도 있는데 사지는 않았어요. 뭐 키캣이죠. 뭐 계산대, 셀프 계산대도 편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언어 선택이 가능해 갖고 한국어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셀프 계산을 하고 나오면은 됩니다. 아셨죠? 쉽습니다. 여기는 카드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동한 거는 밥을 먹으러 갔죠. 지금 뭐 이렇게 어두운데 사실 시간상으로는 5시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헛거드는 이쪽 그 북쪽으로 가게 되면은 해가 일찍 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없고, 어느 지방 소도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방 소도시라기보다도 군 단위에 어디 갔을 때 한 8시 정도 풍경이, 여기는 5시 정도 풍경이 되더라고요. 요 역사 안에 뭐 밥 먹을 때는 뭐 여러 군데 있고, 중식도 있고 뭐 이상한 되게 프랜차이즈 같은 저기 피자집도 있고 하는데, 제 선택은 초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냥 초밥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초밥을 선택을 했는데, 먹고 난 소감은 딱히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 추천을 하지 않냐면은 맛이 그냥 그래요. 뭐 가격은 뭐 이렇게 비싸지도 싸지도 않고, 뭐 그냥 식사하고 나오고 하니까는 한 35,000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그 뭐 품질이나 이거는 뭐 우리나라보단 난데, 일본이라는 그 지역적인 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집니다. 뭐 그 다음에 흰살 생선도 되게 부족하더라고요.
그 도미 종류밖에 없고 광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오모에 갖고 참치를 먹을 생각이라서 많이 안 시키고 뭐 참치도 그냥 맛만 보는 수준으로 해서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뭐 잘 먹고 나왔는데 딱히 만족스럽다라는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주문은 터치 패널로 해갖고 주문하면 됩니다. 뭐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걸로 톡톡톡 누르면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는 좀 마지막 걸 먹기 직전에 주문하면은 약간 끊임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슬링 골드라는 품종으로요. 저도 처음 맛보는데 향이나 맛, 식감 너무 좋더라고요. 맛보는데 저도 모르게 감자사가 그냥 튀어나오더라고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향도 좋고. 어우, 향이 너무 좋은데 향이 되게 달콤합니다. 아삭한 식감이나 향긋한 향까지 해갖고 매력적인 사과입니다. 요 사과는 이 사과를 재배할 때 분기를 씌우지 않고 재배를 한 거라서 향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봤던 사과 중에서는 아까 슬링골드하고 그 다음에 얘 무대, 그러니까는 봉지도 씌우지 않는 무대 재배를 한 이게 좋더라고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 소도시 여행을 오면 되게 한가지일 것 같은데 한가지긴 한가지죠. 한가지인 만큼 되게 심심해요. 지금 몇 시냐? 지금 8시 2분인데 오사카나 뭐 이렇게 대도시들 아니면 여기가 지금 아오모리니까는 홋카이도만 하더라도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어. 문 연 곳이 없어요. 여긴 백화점인가 뭔가? 식당 여는 데도 없고 라면 가게도 없어요. 여기가 주 메인 거리인 것 같은데? 일본의 소도시 여행이 뭐 어쩌저쩌고 하는데 개코나 저도 뭐 사과라든지 아니면 사과는 뭐 많이 갔죠. 뭐 우르시로무떼에서 많이 갔었고, 그 다음에 어디지? 야마나시 가가 뭐 그런 데도 갔었거든요. 그 허영문 선생이랑. 근데 거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도쿄라든지 나고야, 오사카, 교배 아니면은 그 삿포로 뭐 이런 데 아니고서는 다 이래요. 소도시는 낮에 갔다 와야 돼요. 밤에는 대도시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나마 놀 게 있어요. 현실은 이래요. 소도시 여행의 묘미가 뭐 이런 거죠. 뭐 여기 호텔은 사요. 1박에 뭐 5만원부터 뭐 8만원, 9만원 뭐 요 사이거든요. 뭐 작은 도시, 그러니까 작은 동네죠. 작은 동네 좀 헤매다 보니까 문 연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10시까지 영업을 하는 라면 가게입니다. 뭐 구글 맵을 봐더라도 영업을 그때 하고 있는 데가 별로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라면을 먹었는데 여기에 좀 매운 라면이 있는데 매운맛 정도가 일본으로 수출하는 신라면 정도? 약간 매콤하다지 뭐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그러니까 약간의 매운맛이 있는 정도지 뭐 신라면 정도 매콤해 뭐 이 정도는 아닌데 여기가 그 돈부츠 계열처럼 이렇게 묵직한 육수는 아니에요. 그냥 해산물하고 고기 육수하고 섞여서 있는 건데 뭐 자가자변해서 꼬불꼬불한 면이고 뭐 상당히 괜찮습니다. 뭐 만약에 아오모리 온다 저녁에 할 거 없다 뭐 라면에 술 한잔 생각난다 그러면 여기 와서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중심부에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뭐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접근성은 되게 좋습니다. 라면과 함께 아오모리 밤이 깊어지는데 깊어지지는 않죠. 지금 8시 반이니까는. 근데 딱히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숙소로 들어갑니다. 다음날은 아침에 기차 타고 히로사키로 그 사과파이 먹으러 갑니다. 오늘은 이걸로 끝. 안녕하세요. 여행제 식탁의 김준영입니다. 오늘은 둘째 날 히로사키를 가려고 합니다. 히로사키를 가는 목적은 두 가지. 하나는 기적의 사과로 만든 냉스프, 하나는 사과파이를 먹으려고 합니다. 사과파이가 되게 많더라고요. 종류도 많고, 그러니까는 사과의 종류도 많고, 그 종류로 해갖고 사과파이를 만들고 사과 주스도 짜고 뭐 그런 동네가 히로사키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아오모리 자체가 그래요. 아무튼 그래갖고 그걸 먹으러 갑니다. 가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특급을 타고 가거나 아니면 일반을 타고 가는 건데 둘의 차이는 히로사키까지 20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편하게 오는 시간에 빨리 오는 거 타고 가시면 돼요. 특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통에 비해서 5,200원, 520엔 정도 비용을 더 지불하면 조금 빨리 올 수 있어요. 한 20분 정도. 아무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차는 아오모리역에서 30분을 달려갖고 히로사키 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오면은 바로 뭐 자판기도 있고 에이펙터리 작은 것도 있고 뭐 과일 파는 데도 있는데요. 일단은 나중에 볼 생각으로 일단 패스를 했고 1층으로 내려가서 히로사키 공원으로 갔습니다. 왜냐면 그 주변에 제가 오늘 예약했던 곳이라든지 아니면 먹고자 했던 파이를 파는 카페가 다 그 주변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히로사키 공원은 가지 않았지만은 그 주변을 좀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바로 출입구가 있고 100엔짜리 버스는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주 있으니까는 그거 타고 가시면 됩니다. 그 버스 한 10분 정도 타고 가다 보면은 이제 히로사키 공원 근처가 오거든요. 여기는 아무데나 내려도 돼요. 뭐 한 바퀴 삥 도는데 뭐 걸어 다녀도 충분한 거리이기 때문에 뭐 아무데고 편한데 내려가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로사키 그 성 주변으로 해갖고 조금 가다 보면은 이런 그 저기 이 해자 있잖아요. 해자 옆으로 해갖고 길이 있고 길 옆으로 이제 조그만 카페 하나가 있는데 카페 이름은 카페 브루먼이 나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그 크지 않은 카페고요. 내부가 그 다치 쪽이 있고 다치 쪽은 단고들만 앉는데 일반적인 저 같은 이 뜨내기들은 그 테이블에 앉아서 먹는 건데 여기는 일단은 뭐 누가 얘기로는 밀크티를 꼭 먹어야 된다고 해서 밀크티하고 그 다음에 그 뭐지 파이를 먹었는데 파이는 뭐 이렇게 누군가는 맛있다고 하는데 제 입맛엔 맞지 않더라고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핸드드립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밀크티는 맛있었습니다. 근데 사과 파이는 딱히 뭐 이렇게 추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입장에서는. 카페 브루본에서 나와갔고요. 바로 이제 그 미야자키 그 예약을 했거든요. 메일로 그 하니까는 오전에 보내니까 저녁 때 좀 메일이 오고 주고받고 해갖고 시간 예약을 했고요. 그러면서 여기는 진짜 기적의 사과 냉스프를 먹기 위해서 진짜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적의 사과로 그 사과 냉스프를 만드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거는 진짜 대만족이었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사과 맛이 다른가? 이게 사과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저한테 되게 충격으로 다가왔고요. 나머지는 그냥 프렌치에서 먹을 수 있는 일반적인 음식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게 먹고 나니까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가 뭐 그 카레도 있고 사과 그 기적의 사과로 만든 카레도 있고 해갖고 카레에다가 냉스프를 먹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먹은 코스가 6만원인데 6만원짜리였고 뭐 커리랑 그 스프랑 먹으면 한 2만원에 되는데 음식의 만족도가 그렇게 썩 높지는 않았어요. 제 입장에서 제가 먹어본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프렌치지 뭐 이게 뭐 기적의 사과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는 거는 없더라고요. 아무튼 뭐 음식은 나쁘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뭐 추천을 할 만하다? 그렇지는 않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후식으로 사과차 기적의 사과차도 나왔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옆에 보면은 파이도 있고 그 가공품 파는 데도 있는데 기적의 사과 주스도 먹어봤거든요.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 냉스프 사과로 만든 냉스프 하나 먹으러 가기에는 괜찮다. 근데 코스보다는 단품에 기적의 사과로 만든 냉스프를 더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은 참고할 때 그러니까 선택하실 때 참고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는 그 슬슬 걸어가서 그 히로사키 성 앞에 있는 그 스타벅스로 왔습니다. 히로사키 오는 양반들은 다 여기서 사진 찍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 뭐 스타벅스가 스타벅스죠. 뭐 여기가 뭐 주요 문화재가는 건물로서 문화재라고 하는데 예전에 무슨 여기를 지키는 뭐 사단장의 관사라고 했나? 뭐 아마 그랬을 겁니다. 뭐 그런 건물이고
안에도 뭐 단층으로 되어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뭐 여기서 뭐 커피도 먹을 생각이 없었고, 왜냐면 스타벅스 커피라는 게 뭐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구경만 하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히로사키역 그 2층에 있는 그 간이 판매대로 갔었거든요. 근데 간이 판매대지만은 여기는 참 신기한 게 사과마다 다 각각의 이름이 있으면 명월, 뭐 추카, 뭐 홍옥, 뭐 부사도 이게 봉지 씌워서 재배했냐 아니냐부터 해갖고 뭐 오린, 뭐 슬림 골드, 뭐 슬림 레드, 뭐 인도, 뭐 이런 식으로 사과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맛을 찾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슬림 골드하고 인도를 사봤는데 실패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저랑 안 맞더라고요. 여기서 뭐 인기 넘버원 뭐 희귀사과라고 했는데 참 맛없어서 안 심어서 희귀사과인 것 같아요. 진짜 맛없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에이팩토리에서 그 파이 하나 사고요. 요거는 좀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사고 그 다음에 그 전철 타러 가는데 여기 내부타가 있더라고요. 내부타는 그 아오모리 지역에서 하는 그 여름 축제인데요. 뭐 한 100만 명도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오모리에 내부타 박물관도 있고 하니까는 저도 구경하지 않았으나 뭐 구경 다니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전철 타고 그 숙소 그러니까 아오모리로 백을 했죠. 근데 이 타보니까는 특급보다는 완행이 훨씬 더 풍경 보기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 덜컹거리면서 가는 시간에 창가로 보이는 풍경이 하나의 애니메이션 풍경 같더라고요, 진짜로. 특급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맛이었거든요. 잠시 보면은 애니메이션 한 장면처럼 이게 현실적이지 않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아오모리 역으로 돌아와서는 그 오산아이라고 해서 그 가리비 전문점이 있거든요. 여기는 아오모리 이 시내 안에서도 줄을 서는 거의 유일한 집이 아닐까 싶어. 제가 3일 동안 있었지만은 줄 서는 데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줄을 섭니다. 그래서 왔더니면은 줄이 좀 있고 그 음식 나온 게 없어 갖고 숙소 갔다 좀 쉬다가 나오니까는 제 앞에 한 사람 있더라고요. 그래서 줄 서서 먹었는데 결론은 정식이나 뭐 이런 거 먹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일단은 회가 저는 이 가리비가 됐던 뭐 새우가 됐던 이게 익혀야지 저는 맛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를 먹어봤지만은 도대체 이거를 무슨 맛으로 먹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옆에 이 구이를 먹어보니까는 이거는 구이다. 원래는 이 저기 이 뭐지 가라아게도 있거든요. 이 관자로 튀긴 그걸 먹을까 말까 하다가 안 먹었는데 이 구이를 먹어보니까는 그걸 먹었어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신다고 하면 정식보다는 밥을 시키고 거기에 구이라든지 가라아게라든지 익힌 걸 한번 드셔보시길 저는 강력하게 권합니다. 진짜로 별로예요. 이 초밥도 먹어보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진짜 가리비 회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구이가 훨씬 더 맛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드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저녁을 잘 먹고 이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시내 구경이 아니라 시내를 좀 다니면서 뭐랄까요, 저기 뭐지, 사진도 찍고 하면서 다녔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튿날이 끝났습니다. 한잔 할까 했는데 그 숙소 앞에 있는 이자카야를 갔더니만 단체 받는다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나왔죠. 그러고 나서는 그냥 숙소 와갖고 그냥 TV 보면서 그냥 좀 쉬었습니다. 자, 이걸로 해서 끝이고요. 내일은 다음번은 이 오마루 참치 먹으러 가는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지 식탁의 김준영입니다. 오늘은 오마루 참치 먹으러 가는 날
가기 전에 호텔 밑에 작은 카페에서 그 모닝뷰라고 그러죠. 커피에 간단한 외길거리하고 하는데 주인 네 분이 너무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한잔 하고 도요타 공홈에서 렌트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모아놓은 사이트도 있는데 거기보다 공홈이 훨씬 싸더라고요. 특히 이제 풀커버 같은 경우에 공홈 같은 게 11,000원인데 모르겠어요.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보장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뭐 렌트하고 공홈 저기 뭐 풀커버까지 해갖고 81,000원 정도 줬어요. 그러고 나서 출발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운전은 간단하죠. 좌회전은 작게, 우회전은 크게. 그리고 일본에서 운전은 뒤에서 지랄을 안 하기 때문에 운전하기 좀 편합니다. 그래서 한 3시간 거리, 그러니까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고 거리상으로는 한 130km, 14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근데 워낙 규정 속도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뭐 속도 위반이 40만 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는 속도를 지켜야 되죠. 그래서 천천히 갔다 왔습니다. 가다 보니까 중간에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로컬푸드, 그러니까 지역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같은 곳이 있어갖고 뭐 화장실을 갈 겸해서 들려봤는데 여기서 추억의 사가인 국광을 만났습니다. 와,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나이 때, 그러니까 50대면 국광이라는 사과 품종을 알 것이고 뭐 40대까지도 알 수 있을 건데 지금은 이제 국광이라는 품종은 사라졌죠. 국광도 만나갖고 봐갖고 한 봉지 샀는데 결론은 그냥 추억은 추억으로 남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를 먹긴 먹었는데 지금 숙소에 와갖고 먹자마자 바로 버렸습니다. 아주 아무 맛도 없더라고요. 여기는 오마입니다. 오마. 훈슈의 체북단이고 저 앞에 보이는 섬같이 보이는 데가 어디냐면은 홋카이도입니다. 홋카이도. 여기는 아오모리의 오마고 저 바다 건너는 홋카이도가 되겠습니다. 아마 저쪽이 저 어디께가 아마 하코다텐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저쪽이. 오마에 왔으니 이제 먹으러 가야죠. 그래서 처음으로 가는 데가 이 물가 비늘 쓰는 그러니까 오마가 아니라 하마라고 읽더라고요. 하마 스시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요 스시집 하나만 해안가에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옆에서 빈자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여기가 스시집으로는 좀 유명하고 방송도 많이 나오고 했던 건데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카드가 안 됩니다. 현금이 됩니다. 이제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주문을 해봅니다. 가장 비싼 게 5,400엔이고 그때 환율이 900엔이었으니까 900원이었으니까는 아마 한 5만 원 정도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근데 이게 부가세 별도예요. 그래서 나중에 세금 내면은 한 6,100엔인가를 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잘 먹고 나왔고요. 일단 여기 회 두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본에서 먹는 스시집보다 한 2배에서 한 1.5배 정도 두껍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맛있어요. 그 다음에 이 초밥의 밥이 진짜 맛있어요. 딱 이 적당히 뭉쳐져 있기 때문에 혀하고 천장하고 그 사이에 압력으로만 이게 부서지면서 회를 씹는 맛이 진짜 기가 막혀요. 내가 진짜 미스터 초밥왕의 주인공이 돼서 먹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꼭 한번 드시기 바랍니다. 오마 간다면 참치입니다. 여기. 스시를 먹고 조금만 차로 한 3분, 5분 정도 가면은 이 혼슈 체북단 표지판이 있고 참치 동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돌아다니다가 그다음 마지막 식사죠. 참치 사시미를 먹으러 갔습니다. 여기도 현금밖에 안 됩니다. 대충 이전 주변 구경을 끝내고 생선 요리가 맛있다고 하는 점포. 그러니까 뭐 대충 물어보니까는 오쿠이는 뭐 오마 안조크 만조크 뭐 이런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생선 요리가 맛있다는 곳인데 그래서 여기도 카드가 안 됩니다. 페이나 현금만 돼서 현금이 진짜 없더라고요. 2,000엔인가 1,000원 얼마 있어갖고 다시 한 10분 차를 몰고 나가갖고 차를 몰고 가서 편의점에서 현금을 찾아갖고 왔습니다. 뭐 괜찮아요. 여기도 두툼하게 썰려서 나오고 뭐 우리나라도 보면은 회를 인절미 썰기라고 하는데 뭐 그런 형태로 이 참치가 썰어서 나오고 있는데 초밥하고 얘랑 비교한다고 하면은 초밥이 훨씬 낫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서 먹고 싶었던 거는 뭐 가라아게가 됐던 아니면 내장 요리가 됐던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 지금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먹더라고요. 가라에게 뭐 내장 요리. 아, 저거 그 사람이 음식 나오는 거 보면서 아차 싶더라고요. 아마 다시 간다고 하면은 그걸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간다고 하면 무조건 초밥이고, 뭐 거기서 한 끼 더 먹는다 싶으면은 내장 요리를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 같은 경우는 구이도 있는데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 거라서 먹지 못했는데 참치 스테이크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나름 괜찮았어요. 아무튼 오마 참치 짱입니다. 이제 먹을 거 다 먹었으니 이제 다시 아오모리로 갑니다. 가는 길이 좀 쉽지 않죠? 지금 이때가 아마 4시인가 그랬는데 벌써 어둑어둑해집니다. 올 때와 달리 갈 때는 이 내비가 미쳤는 유료 도로 쪽으로 돌리더라고요. 아까 어쩔 수 없이 갔지만은 한 30분, 40분 달렸는데 요금은 얼마 냈냐면은 한 8,000원 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대천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에서 한 150km 정도 이상 가야지만 내는 요금을 거기는 그러니까 편도 1차선 도로인데 유료 도로고 요금은 오지게 비싸게 냈었죠. 그러고 나서 숙소에서 저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씻고 나서 숙소 앞에 있는 그 이자카야에 가갖고 꼬치하고 뭐 저기 주먹밥 먹었는데 여기 일본 현지인들 몇몇이 있다가 그 요새는 번역기가 있으니까는 말 걸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어디를 갔다 왔냐 묻길래 뭐 어디 갔다 왔다 뭐부터 해갖고 일본은 어디 다녀왔냐 해갖고 뭐 많이 다녀봤거든요. 홋카이도부터 해갖고 도쿄 어디야 나고야 고베는 안 갔구나. 교토, 그다음에 오사카, 그다음 규슈는 전체 지역을 다 다녀봤으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는 놀라더라고요. 아무튼 여기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합석을 하자고 했는데 귀찮더라고요. 아, 괜찮다고 했더니 그다음부터 말을 안 걸더라고요. 그래서 사케 2잔하고 그다음 맥주 또 먹었나? 아무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주먹밥에다가 그 돼지고기하고 시소로 이 다져서 만든 이 꼬치가 있었는데 이거는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아오모리 그 센터 호텔 앞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라면도 같이 하더라고요. 라면이 있고 그다음 라면이 문 닫으면은 저녁에는 이렇게 꼬치구이를 하더라고요. 같은 데는 아니고요.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꼬치구이로 마무리를 한 아오모리의 세 번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이걸로 해서 오늘 그 방송도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고요. 다음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보통 호텔 조식이 제가 묵었던 아오모리 그 센터 호텔은 조식이 무료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패스를 하고 그 모닝그라고 하죠. 빵에다가 커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팥 올려갖고 먹는 거 그거 먹으러 유명한 곳 저기 봐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을 한번 가봤습니다. 여기는 사진 촬영이나 뭐 이런 걸 저기 봐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 살짝 그 제 음식만 찍을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것들 그러니까는 외관이나 사람이는 좀 못 찍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찍고 근데 여기 팥이나 생크림 그 나오는 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일본에서 호텔 조식을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보통 그 일식이라든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빤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모닝구 저기 뭐 호텔은 그 조식이 없이 잡고 좀 저렴하게 잡겠죠? 그러나서 이 모닝구 하는 거 한 700엔, 800엔에서 모닝구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더라고요. 아무튼 맛있었습니다, 여기. 아무리 뭐 동영상, 그러니까 유튜브라고 하면 대부분 여기가 꼭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로케동이라고 해갖고 그러니까는 그 해물덮밥 있잖아요. 그걸 스스로 인전 그 DIY를 해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티켓을 한 저기 뭐 기본 10장짜리 티켓을 사갖고 코너마다 다니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대부분 담아요. 하고 그거를 이제 그 회덮밥처럼 해서 먹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갈 때 초장을 좀 갖고 가세요. 그럼 간장 맛으로 먹는 거, 그다음에 초장으로 먹는 거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갈 때 아예 초장을 아예 갖고 갔어요. 여기서 그렇게 먹어도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그 규슈 쪽에 갔을 때 오징어, 그 가라스 오징어 되게 유명하거든요. 거기서 오징어 먹을 때 이거 회덮밥으로 먹으면 진짜 그 초장 찍어서 먹으면 맛있겠다 했는데 그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 갈 때 이제 갔었고 여기 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화면이 그 어묵이나 이런 거 팔아요. 그래갖고 뭐 한 2시면 끝나는데 여기도 뭐 자주 나오는데 저는 사 먹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먹지는 못하고 그 이 저기 포장만 가능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갖고 여기를 와갖고 한번 했습니다. 아까 여기 오자마자 그 입구에서 뭐 저기 티켓을 파는데 현금만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 봐 2,000엔 주고 10장을 사갖고 한번 저기 봐 회덮밥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제가 드리는 팁은 딱 그거예요. 맨 처음부터 뭐 사갖고 들고 다니는 것도 좋겠지만은 한번 시장에 뭐가 있는지 휙 돌아보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뭐 먹어야지 이 계획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뭐 보통 같은 경우에 뭐 저기 새우 같은 경우는 2장, 참치 오도로 같은 게 뱃살 같은 게 2장, 뭐 이런 식으로 좀 좋은 거는 2장, 뭐 일반적인 광어라든지 이런 오징어는 1장,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 앉아서 먹으면 되거든요. 요런 데가 몇 군데가 이렇게 2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먹으면 되고 여기서 사과 주스 저 조그만 거 하나에 600엔이니까 6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겁나 비쌉니다. 근데 맛은 있더라고요. 근데 굳이 여기서 저 가격 주고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이 팩토리 그러니까는 애플 팩토리에서 여기보다는 좀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팩토리에서 사는 걸 추천드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선택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티켓 주고 찝으면은 그 저기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젓가락으로 해서 이게 밥 위에다 올려주거든요. 밥도 기본적으로 한 장에 들어갑니다. 그 작은 거, 큰 거 해갖고 선택을 하시면 돼갖고 저는 작은 걸로 해갖고 해덮밥을 만들어 봤습니다. 나 뭐 저기 봐 그 간장에도 찍어 먹어보고 했는데 역시 한국인은 초장이어야 돼요. 초장이 있어야지 제대로 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그 새우나 아니면 가리비 보통 그 이 녹회동 만들 때 올리거든요. 근데 저는 둘 다 안 올렸어요. 왜? 별로라서. 그러니까 새우나 뭐 이렇게 조개류 같은 경우는 뭐 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무조건 익혀야 돼요. 그래야지 이 특유의 단맛이라든지 향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이 보통의 사람들이 다 선택하는 그 가리비 관자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냐 새우를 올리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먹고 싶은 것들 보니까 성게도 괜찮고 저는 제가 선택한 거는 몇 가지 안 돼요. 자연산 연어, 그 다음에 오징어, 그리고 광어, 그 다음에 성게 이 정도 올리니까는 딱 10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국물도 저기 뭐 한 장짜리가 있는데 국물은 선택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해서 10장을 다 썼어요. 밥 하나에 나머지 뭐 오징어 뭐 성게에 저는 저기 봐 4장을 썼어요. 왜? 성게가 싱싱해 보였거든요. 그래갖고 그 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형태로 녹회등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집에서 가져간 추장을 넣고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숙소가 바로 코앞이 여기 녹회동 만드는 시장이 바로 코앞이거든요. 근데 3일 4일 동안 있으면서 딱 한 번 가봤어요. 한 번 정도 경험해 보는 거는 좋은데 뭐 이렇게 자주 가서 먹거나 뭐 맛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 돈이면은 그냥 대우받고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게 계절 따라 다른데요. 지금 같은 겨울에는 광어가 자연산 광어가 진짜 맛있거든요. 무슨 그 새우라든지 이런 것도 뭐 괜찮겠지만은 보통 광어는 한 장짜리였는데 저는 그거를 거기 2장인가 3장 썼어요. 그래서 광어 해덮밥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드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여기 연어 같은 경우에는 그 회유하는 그 저기 뭐 이 자연산 연어기 때문에 기름지지 않고 담백하고 꽤 괜찮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오모리 간다고 하면은 여기는 꼭 한 번 정도 들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셨죠? 그러니까는 한 번 티켓 하지 말고 한 바퀴 도는데 뭐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한 다음에 내가 뭘 먹을지 선택한 다음에 그 티켓을 사서 돌아다니시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밥을 퍼주거든요. 여기 한 장짜리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로켓돈까지 먹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특히 이제 초장 꼭 챙기시고요. 초장이 핵심입니다. 로켓동을 먹고 나와서 그 일본식 그 파이 만드는 그 이 제과점으로 왔거든요. 여기는 뭐 파이도 있지만 여러 가지 뭐 붕어빵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아니면은 그 있죠. 그 파스 넣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하는 그 이 전문 점포인데 이 파이가 저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파티시가 7년 동안 뭐 벨기에 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어 갖고 사갔는데 뭐 두 분 어머니까 장모님하고 뭐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 괜찮더라고요. 저도 하나 사서 맛을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미션을 하러 그 어저께 못 먹은 라면집으로 왔습니다. 그 오픈런을 했고요. 제가 일척을 했습니다. 여기는 메뉴가 간단해요. 라면 큰 거, 작은 거. 뭐 이렇게 하고 주문하면은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멸치 육수 베이스로 해갖고 만들었고 저는 일본에서 진짜 해보고 싶은 게 이 라면에다가 고춧가루 한번 타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초장을 갖고 갈 때 저기도 갖고 갔어요. 고춧가루도. 그래갖고 고춧가루 넣어서 먹으니까는 오 괜찮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뭐 옆에 그 후추통도 있고 하는 거니까는 살짝 뿌려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후추도 넣었는데 뭐 고춧가루 못 넣겠나 싶어갖고 아예 그냥 갖고 갔는데 오 일본 라면 먹을 때 이거 추천드려요. 첫날에는 깜빡하고 그 저기 라면집에 못 갖고 갔거든요. 근데 거기도 갖고 갔으면 맛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면 하나 먹으면서 아오모리에서의 일정을 모두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저기 체크아웃은 했고요. 그래서 아오모리 역 앞에 있는 그 공항 가는 버스 타러 갔습니다. 그래서 4박 5일 동안에 3박 4일 동안 일정이 이 라멘과 함께 끝났고요. 그다음에 그 이 저기에도 그 이 공항이 작거든요. 근데도 기념품 가게는 몇 개 있어갖고 뭐 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사가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백화점에서 사케를 좀 샀었거든요. 그래서 두 개 맛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다이기 그 준마의 다이긴조가 3만 그러니까 3천엔에서 4천엔 사이 그 면세까지 한다고 하면 좀 저렴하게 살 수가 아니 그 면세까지 해주니까는 좀 저렴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병 사갖고 왔죠. 아무튼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오모리 그 공항 안에 면세점 있는데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는 아예 사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보틀샵이나 이런 데서 사갖고 오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아오모리 여행 끝입니다. 감사합니다.